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야당을 겁박하고 나선 대통령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게 뻔해 보이는데요. 언제부터 민생을 그렇게 챙겼다고 이 요란법석을 떨어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민생을 걱정했으면 지난 2년 반 이렇게 하지는 말았어야죠. 이제와 자신들이 흥청망청 써야 할 예산이 삭감되자 어금니 꽉 물고 다시 삭감 처리를 하라고 나선 건데요. R&D 예산은 누가 통째로 날렸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은 누가 축소시켰던 걸까요? 또 지역화폐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민생과 치안, 외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정부가 예산 탓을 하며 그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국민에게 피해였던 거죠.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첫째,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습니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둘째,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됩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민생과 외교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며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는데요.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위주로 깎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이 예산결산 특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안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했고 국힘당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라며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기관 예산이 깎여서 마약 수사 같은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라며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예비비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등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힘당은 민주당이 먼저 삭감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검경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면 마약 수사 등 민생범죄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삭감된 정부 예산안 4조 1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조 4천억 원이 정부가 비상시에 쓰는 예비비인데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삭감으로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1조 5천억 원 이상 사용한 전례가 없는데 정부가 산출 근거도 없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쓰는 쌈짓돈 같은 예비비만 증액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경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수사 예산은 그대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만 감액해 문제가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겁니다. 이번 감액안에서 줄어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는 587억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 100억 원, 국민생활 침해 수사 154억 원, 마약 수사에 99억 원 등을 요청했는데 감액된 건 수사 항목이 아닌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선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일 정말 잘하는 민주당, 이대로만 쭉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오로지 시행령과 거부권 통치로 국정을 운영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산 삭감이라는 돌발 변수가 튀어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해먹을 결심조차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같은 불효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 심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 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아리백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 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국민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5조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8천억 원이나 편성했습니다.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무려 24조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할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새 법안은 초부자 감세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성장 전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초부자 감세를 위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